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통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가에는 통계의 역량은 필수 요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통계적 도구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가가 직접 수치적인 연산을 통해 통계량을 계산하는 일은 드물지만 다양한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가에게 통계적 지식은 필수 역량 요소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통계 분석 개요와 기초 통계 분석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통계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통계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추론을 통해 추정과 가설 검증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통계 추론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및 상관 분석 등의 분석 기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계 비전공자들이 개론 특강을 통해 빅데이터 통계를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T자형 학습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개론 특강을 통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통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넓은 시각으로 기본 통계 개념 및 각 분석 기법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통계 정규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심화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개론 특강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통계 정규 과정에서 심화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의 정의를 보면 고전적 의미로서 산술적 방법을 기초로 하여 주로 다량의 데이터를 관찰하고 정리 및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의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통계학은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이를 해석하는 방법들 모두를 포함하여 자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표본 집단 데이터셋에서 통계량을 산출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검증하는 기본 개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개념 및 기법들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대상을 의미하며 표본 집단은 조사하는 모집단의 일부로서 표본 추출을 통해 추출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청자를 모집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시청자를 조사해서 시청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표본 집단의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총조사라고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 표본조사와 통계 기법을 통해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단순 랜덤 추출법은 전체 모집단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무작위 추출법입니다. 계통 추출법은 첫 번째 요소를 랜덤하게 추출하고 K 표집 간격을 이용하여 매번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선정합니다. 이 K 표집 간격은 이 모집단 전체의 크기를 표본 집단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예시에서는
12를 3으로 나눴을 때 4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뒤부터 4의 간격으로 2, 6, 12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층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을 하고 각 층에서 단순 랜덤 추출법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배정합니다. 집락 추출법은 모집단을 서로 인접한 기본 단위로 묶어 집락을 구성하고 추출하여 추출된 집락 내 일부 또는 전체를 표본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집락 추출법은 모집단 집락 간에는 동질성이 필요하고 집락 내에서는 서로 이질성을 가질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은 집단이나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통계 분석은 이 기술 통계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표본 집단의 통계량을 산출하여 모수 추정에 의한 통계적 추론 방식과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하는 추론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 추출 기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량을 도출하여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및 주장을 가설 검증을 통해 이 모집단이 갖는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통계적 추론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이 모집단을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 샘플을 구하고 기술 통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통계량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점추정과 구간 추정의 통계적 추론을 통해 모수를 산출하고 가설 검정을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는 이것이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통계를 하는 목적이나 개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추정은 모수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값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 키를 추정하기 위해 이 1000명이라는 표본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량을 추출해 보니 174cm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 키는 174cm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점추정입니다. 174cm라는 하나의 값을 추정한 결과죠. 이때 중요한 것은 표본 평균과 실제 모평균의 일치성이고 이 샘플의 수가 많을수록 모평균에 가까워집니다. 구간 추정은 일정한 크기의 신뢰 수준으로 모수가 특정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은 범위입니다. 점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하안에서 상안 사이의 점추정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 키는 신뢰 수준 95% 하에서 172cm다. 172cm에서 176cm 사이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때 이 신뢰 구간 172cm와
176cm 이 범위가 이 구간 추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간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내 구간과 실내 수준으로, 실내 구간은 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얻어낸 이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이고, 실내 수준은 실내 구간 안에 이 실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아직 증명이 안 된 주정이나 가설을 표본 통계량을 기반으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 증명, 검증하는 통계적 추론 방식입니다. 모집단이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때 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내가 연구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세우고,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을 기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의 목표는 이 대립가설의 채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설 검정 오류는 이 기무가설이 옳은데도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제1종 오류와 기무가설이 옳지 않은데도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제2종 오류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은 통계값 1에서 95%, 99%, 97% 등의 신뢰 수준을 뺀 값으로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제2종 오류 확률이 높아지고, 유의 수준이 낮아지면 제1종 오류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95%, 99%의 1에서 신뢰값을 뺄 경우에 99%일 때, 95%일 때입니다. 그래서 99%일 때보다 95%일 때 유의 수준 값이 높아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제2종 오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며, 유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95%에서 99%로 갈 때 유의 수준 값이 낮아지게 되어 제1종 오류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설 검정은 검정 대상의 모평균 또는 모분산을 이용할 것인가, 또 모집단 수에 따라서 가설 검정의 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평균을 이용한 모집단의 개수가 1개일 경우에는 1표본 T검정을 쓰고, 모집단의 수가 2개일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일원 배치 분산 분석엔 아노바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 검정 대상으로 모분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모집단 수가 1개일 경우에 이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고, 모집단의 수가 2개일 경우에는 F 검정을 사용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가설 설정의 유형들은 이 정기과정의 통계 수업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 보시는 가설 검정 기법들이 대학원 과정에서의 몇 개의 과목으로 나눌 수도 있는 수준으로 이번 특강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 통계량입니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값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무가설이 참이다 라는 가정에 이루어진 이 표본 실험의 신뢰 수준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기무가설의 최대치를 임계치라고 합니다. 이게 임계치겠죠? 임계치에 결정되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이
실내 구간에 위치한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기강역에 존재한다면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의 기각 채택 여부를 이 p-밸류를 이용해서 판단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 p-밸류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유의수준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이 신뢰 수준 구간에 검정 통계량이 존재하면 H0,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H1인 대립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고, 기각역에 검정 통계량이 존재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검정 기법입니다. 가설 검정 중 이 단일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을 이용할 때에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계산식을 사례로 모평균에 대한 표준편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에서 보면 모평균의 어떤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하는 계산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표본 집단의 분산을 사용해서 검정 통계량 계산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설 검정이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에 따라 이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과 기각역에 대한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산술 연산을 직접 계산하는 일은 좀 드물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가설 검정의 절차입니다. (1단계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보통 내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H1이 대립가설, H대로가 기무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통계 분석 방법 및 검정 통계량에 대한 선택입니다. 모집단의 개수, 모평균, 모분산을 이용하는 기준에 따라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3단계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신뢰 수준이 90%일 때 또는 95%일 때, 99% 등의 경우에 그 확률에 따라, 신뢰 수준에 따라 유의 수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의 수준은 1 마이너스 신뢰 수준이 되고 90%일 경우에 0.1이 되는 유의 수준 값을 알 수가 있겠죠. 4단계로 실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이 검정 통계량 계산식은 앞에서 2단계에 선택한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단계는 가설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는 단계로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 포함 여부와 또는 P-밸류를 이용한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검정 통계량 T가 실내 구간에 위치하느냐 또는 기각력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을 선택하느냐 대립가설을 채택하느냐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P-밸류를 통해서 검정 통계량의 확률 유의 수준인 1-알파 P-밸류의 크기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대립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가설 검정 사례로 검정 통계량을 이용했을 때와 P-밸류를 이용했을 때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계산식과 기각력을 계산하는 기준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가설 검정 사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문제에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면 기무가설은 남성의 손 크기는 20.4이다. 또 대립가설은 남성의 손 크기는 20.4가 아니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단일 모집단의 단일 모평균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을 통해 계산을 하고, 이 계산식에서 나온 결과가 이게 검정 통계량식입니다. 결과값이 -2가 나왔습니다. 이때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을 보면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검정 통계량 값이 -2의 절대값인 경우는 1.2가 1.96보다 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0를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정규분포 표로 그리게 되면 95%, 99%일 때 95%는 1.96, 99%는 2.33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구한 값이 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이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기각력에 포함돼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99%의 경우에 절대값 -2가 2.33보다 작은 값이므로, 즉 99%의 경우에는 이의 절대값이 여기보다 작은 값이므로 신뢰 구간이 99%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P-밸류를 이용하여 유의 수준과 비교하는 R코드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P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T분포의 경우에 P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 P-밸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오늘의 강의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할 경우, R코드를 이용할 경우에 이런 함수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P-밸류의 값을 보면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일 경우에 p-value가 0.045 값이 돼서 약 4.6%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즉 95% 신뢰 구간에서 4.6%이기 때문에 기각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 99%의 경우에 p-value 값이 0.048이 나오는데 99% 수준에서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4.8%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장에서는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는 기술 통계 분석, 추론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분석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술 통계 분석은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 통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데이터 집단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통계나 또는 보다 자세한 통계적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통계량을 요약하거나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요약을 통해 사전 단계의 클린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수학 평균 점수와 2학년 수학 평균 점수 등이 데이터 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통계 값입니다. 어떤 평균 값들이 이 통계량에 의한 기술 통계 값이고, 그리고 점수 중 120점, 150점 등 입력값의 오류에 의한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한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술 통계 값을 이용해 데이터의 정제 작업을 사전 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통계는 이 통계량 값을 그래프 시각화를 이용해서 차트 및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기술 통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시각화 차트 또는 그래프로 표현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나눌 수 있고,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모자이크 플롯 등이 이 범주형 자료에 속하고, 어떤 연속성을 가진 차트들은 히스토그램, 줄기 이끌임, 상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이 부분들이 이상치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로 해서 사전 단계의 데이터의 준비 단계에서 제거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의 간단한 사례로 알코드의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대략적인 통계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각 컬럼에 대한 평균값 또는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혹은 어떤 사분위수에 대한 통계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데이터 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머리 함수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집단의 특정 칼럼을 선택하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최대값 등 앞서 서머리에서 봤던 이런 통계량 값, 기초 통계량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 통계량을 활용한 사례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이 4분의 수 범위를 벗어난 수들을 제거하는 이 사전 그 정제 작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변수들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수학적 모형이 되겠죠. 수식이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특정된 변수들의 데이터, 이 관측치, 이 데이터들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즉 독립변수 값에 의한 이 종속변수들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선형회귀는 관측값들의 중간값을 통과하는 직선함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력값에 대한 어떤 예측, 어떤 값이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값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기본 용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귀 라인 구축은 표본 집단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회귀 라인의 모수를 추정하는 값으로 회귀 모형에서 이 잔차의 양을 가장 줄이는 절편과 기울기를 찾아내는 기울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잔차이고, 먼저 용어를 설명드리면 이 모회귀 직선은 표본 집단에서 추론한 모집단의 회귀 직선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회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회귀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회귀 직선은 표본 집단의 특정 값을 가지고 만든 회귀 직선입니다. 이 잔차라고 하는데, 잔차는 이 표본 회귀 직선과 이 관측치, 실제 값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차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이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관측점들과 회귀선 간의 수직선을 긋고, 아까 보여드렸죠. 수직선을 긋고 그 거리를 제곱한 이 합을 각각 거리를 제곱하여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독립변수라는 것은 이 모형에서, 회귀 모형에서 x값,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값, 회귀 모형의 y값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베타 1에 해당하는 경사도, 그리고 회귀선의 경사도를 기울기라고 하고, 베타 제로값, 베타 1일 경우에 베타 제로값을 절편이라고 합니다. 모형식에서 보면 절편, 기울기가 되겠죠. 이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는 이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것으로 이 잔차의 합을 베타 제로, 그리고 잔차의 합을 베타 제로,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이 통해서 우리는
이 잔차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의 종류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은 회귀 모형 중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독립 변수가 한 개이고 종속 변수가 y와의 관계가 직선으로 나타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다중회귀, 곡선회귀, 다항회귀, 비선형 회귀 등으로 종류가 있는데 결국은 독립 변수의 개수, 독립 변수가 몇 개이냐, 하나일 경우에 단순회귀, 두 개 이상일 경우에 다중회귀, 또 1차 곡선을 가지느냐, 2차 곡선을 가지느냐, 또는 비선형 모형이냐, 에 따라 이 회귀 분석의 종류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데이터가 다음의 4가지를 기본 과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4개의 기본 과정은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 독립성을 말하는데 정규성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y 값이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거고, 등분산성이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에 상관없이 종속 변수의 분산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며, 선형성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선형 관계를 갖는다, 어떤 이런 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성은 종속 변수의 값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이다 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 오차항의 경우에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서로 같은 값을 가지며 항상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연속형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한 개이냐, 독립 변수가 한 개이냐, 또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냐에 따라서 단순, 다중선형회귀의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은 R코드를 가지고 제시된 좌표와 회귀 모형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회귀 분석을 R코드로 수행하고 실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좌표 데이터는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1.0, 3,5의 3가지 좌표를 가지고 있고, 회귀 모형은 단순 회귀 모형을 선택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제의 R코드로 작성된 소스 코드입니다. 단 3줄밖에 안 되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R코드가 아니라 회귀 분석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데이터 분석관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이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계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시된 선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속 변수 y를 독립 변수 x로 회귀 분석한다 라는 어떤 신텍스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잔차값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관찰값에 대한 잔차값으로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3개의 점이라서 각각에 대한 잔차 항목이 나왔지만 실제 데이터셋이 큰 경우에, 데이터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각각의 점이 아니라 4분위 수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1Q,
중앙값 3q 이런 4분위수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회귀 계수들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먼저 절편과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인 다중회귀 분석이라면 여기에 x1, x2 해서 이런 결과값들이 더 나오고 얘가 베타2가 되겠죠. 먼저 제시된 예시를 보면 베타0, 베타1인 기울기와 절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는 그 값이 추정한 값입니다. 찾아낸 값으로 절편에는 1값, 기울기는 1값을 통해 회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회귀 계수는 신뢰 구간입니다. 위의 부분이 비재료에 대한 신뢰 구간, 아래 부분이 독립변수니까 기울기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95%의 경우에 예를 들면 베타1이 95%일 경우에 표변 평균의 95%에 대한 신뢰 구간 값을 통해 하한값과 상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타0와 베타1에 대한 기강력 구간입니다. 또 베타0와 베타1에 대한 유의 확률에 대한 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R스퀘어라는 것은 현재 이 식이 회귀식을 57%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R스퀘어 값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귀식에 대한 p-밸류 값입니다. 이 p-밸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설검정, 회귀 분석에 대한 가설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적 회귀 분석의 선택 방법입니다. 모든 가능한 독립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회귀 모형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을 최적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전진 선택법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진 선택법은 이 회귀 모형에 절편만 있는 상태에서 절편만 있는 상수 모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독립변수들을 차례로 모형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알코드에서의 변수 선택 방법은 포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진소급법으로 이 독립변수 후보 모두를 포함한 모형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알코드에서 변수 선택 방법은 백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방법은 전진 선택법에 의해 변수를 추가하면서 기존 변수의 중요도가 약화되게 되면 변수를 제거하는 등 이 단계별로 추가 또는 삭제하는 전진 선택법과 후진 소급법에 대한 하이브리드 적용입니다.
알코드에서는 보스를 통해 단계별 방법에 대한 최적회귀 분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은 상관 분석입니다.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상관이라고 하고, 이 선형적 관계를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이 상관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 값을 도출해낼 수 있고, 상관계수로는 -1에서 1의 구간의 크기를 가집니다. 이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두 별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데이터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서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두 별량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두 별량이 반대 방향으로 x가 증가할 경우에 y가 감소하는 반대 방향으로 별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산점도에서 봤을 때 이 분포 모양이 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분사는 두 확률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정량적으로 두 확률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척도를 정량 정도로 표현한 값이 공분산인데,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경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분산의 측정 계산식은 각각 두 별량의 평균값을 뺀 거리를 곱한 이 기대값을 사용하여 실제 변화하는 방향 및 크기를 결합시킨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상관계수는 앞서 보셨던 한번 보셨는데, 상관계수는 공분산 각 별량의 표준편차를 주어 공분산의 표준편차 x와 y의 표준편차를 나누어 주어 정규화된 공분산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 -1일 때 음의 상관관계, 1일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높아져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났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관관계일까요? 인과관계일까요? 또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증가하는 이런 인과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과관계란 어떤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고, 상관관계는 두 가지 사건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온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를 볼 수 있지만, 에어컨 판매량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떤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준다, 연관성이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 기법에는 피어슨 기법과 스피어만 기법이 있는데, 피어슨 상관 분석 기법은 어떤 선형적 연속성을 가진 선형적 관계에서 크기를 분석하고, 스피어만 상관 분석 기법은 어떤 범주형 서열 척도인 범주형 변수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빅데이터 통계 분석의 요약 부분입니다. 모수 집단과 표본 집단의 개념, 그리고 모수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가설 검정의 통계적 출현을 통해 통계 분석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기술 통계 분석과 출현 통계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상관 분석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통계 비전공자가 특강을 통해 통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바텀업 방식의 통계 학습법보다는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빅데이터 통계에서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개념은 무엇이다 라는 큰 틀에서 파악을 하고 탑다운 방식의 T분포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